물론 욕먹을 짓을 좀 하긴 하지만 저희는 현재 그랜저 XG를 타고 배차장에 가고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에 나온 그랜저 X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뉴 그랜저 XG 차량인데요. 실내 부분은 크게 다른 점은 없고, 이 그랜저 X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 차는 그랜저로 나올 차량은 아니었어요. 그랜저, 뉴 그랜저를 떠올리시면은 회장님 차, 사장님 차 이런 느낌인데, 이 그랜저 XG부터는 약간 아빠차 이런 느낌이 강해졌잖아요. 원래 이 차는 그랜저로 나올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타 2, 3가 나올 때 나온 마르샤의 후속으로 개발된 차량이었는데요. 다들 아시다시피 마르샤는 망했습니다. 이 마르샤의 후속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마르샤는 망했으니까 현대자동차에서도 고심이 깊어진 거죠. 네이밍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. 그렇다고 그때 당시 그랜저는 후속 모델을 이미 따로 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온 차량이 에쿠스긴 하지만 현대에서는 깊게 생각하다가 결정을 합니다. 마르샤님이 망했으니까 이 마르샤 후속 같은 경우에 이 차량에게 그랜저 네이밍을 넘겨주게 됩니다. 그랜저 후속을 방금 말씀드린 에쿠스라는 새로운 네이밍 브랜드로 정하고요. 마르샤도 완전 고급 세단은 아니었고,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네이밍을 또 정하기에는 너무 어정쩡하게 된 거죠. 결국엔 현대에서는 이 차량에게 그랜저라는 네이밍을 붙여주게 되는데요. 아니요, 이 차가 원래 마르샤의 후속이었다고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차의 특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과거 그랜저는 사장님, 회장님 차량이라서 뒷좌석에 조금 힘을 많이 줬다면은 이 차부터는 아빠차다 보니까 운전석에서도 조금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 슈퍼 드리븐에서 오너 드리븐으로 바뀐 거예요. 그래서 덕분인지 몰라도 이 그랜저 XG는 너무나도 잘 팔렸습니다. 그랜저 XG는 현대차에서 엄청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뉴 그랜저까지는 미쓰비시 모델을 들여와서 만든 모델이었는데, 이 차는 엔진부터 해가지고 현대차에서 다 직접 순수 개발한 차량이거든요. 그래서 그랜저라는 이름에 걸맞게 폰들도 이렇게 참 좋아요. 와, 이거 봐봐요. 멀티 AV 시스템, AM, FM, 테이프, TV. 이거 그때 요즘 말하면 DMB. 네, 나오진 않아요.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와, 내비게이션 CD를 빼두셨구나. 이때 당시에 진짜 이거 옵션 값만 해도 한 100만원 됐을 텐데, 이거 진짜 고급 차량에만 들어가는 건데 그랜저가 그때 당시 정말 고급 차량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점이죠.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게 이거 3.5파 이잭도 있네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랑 CD만 들어가는 차인데, 아마 이게 이쪽 글루박스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트렁크에 CD 체인저가 있거든요. 트렁크에다가 이제 CD를 넣는 걸 거예요. 그리고 오토 에어컨, 요즘 차들은 오토 에어컨 다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안 들어갔죠. 제떨이 라이터는 고장났나? 고장났나봐요. 이렇게 라이터를 넣고 넣으면 이게 열선 시트는 주소가 안 나오나? 그리고 기어 레버는 HMT 적용이 됐고요. 그때 당시에는 PRND 123 뭐 이런 식으로 저단경한 표시가 돼 있었는데, 이때 나온 EF 소나타 그랜저 XG부터 이 HMT 적용이 됐었을 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기어를 표시하는 데가 있는데, 파킹, 후진, 중립, 드라이브, 그 옆에 기어 단수를 표시해주는 게 있습니다. 그때 당시 차들은 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있을 때 기어 단수를 표시해주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요즘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뺄 때만 나오죠. 이렇게. 그때 당시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나왔습니다. 컵홀더가 있고, 컵홀더는 세월의 연식에 따라 어쩔 수 없나 봐요. 그래도 저번에 탔던 SM5였나? 그거보다는 훨씬 수납 공간이 많아서 좋네요. 이 그랜저 XG 자체랑 비교하겠다고 SM5를 가지고 525를 내놨는데, 그 525도 이렇게 컵홀더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랜저는 그랜저다. 딱 콘솔, 실내등, 온, 도어, 오프. 그리고 앞쪽에는 선글라스 케이스. 요즘 이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. 요즘 차들 하이패스를 여기다 넣는다고 없애버렸는데, 이거 있으면 선글라스 같은 거 넣고 다니면 참 좋거든요. 그리고 앞쪽에는 그냥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가 달려있네요. 아, 핸즈프리 때문에 마이크가 있구나. 맞아요, 그때 차들은 이렇게 핸즈프리가 들어가 있었어요. 이걸로 전화하고 받고 할 수가 있었죠. 이렇게 딱 이게 이거거든요.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미세하게 안 가려지는 부분 가릴 수 있게. 근데 요즘 차들은 이게 당겨져요. 그런 식으로 가려지는데, 그렇게 되면 햇빛이 이렇게 다 들어온다 했을 때 앞부분은 안 가려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룸미러는 뭐 ECM 룸미러가 들어가 있네요.
에어컨 얘기를 그냥 잠깐 하다 넘어갔는데 오토 잘 작동합니다. 자, 이거 무슨 기능이지? 모드 AMB?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VAPS라고 있는데 이게 공기청정기 기능이에요.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고급 세단이란 거죠. 요즘 차량들은 뭐 경차에도 들어가고 한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급 차량에만 들어갔고 ECS 차체 제어 장치까지 들어가 있고 스포츠 모드도 있습니다. 누르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스포츠라고 뜹니다. 이 계기판 지금 소리 들리세요? 이게 스프링 튀기는 소리인데 옛날 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감성. 그리고 경고등은 뭐 어쩔 수 없고 주행거리는 지금 31만 킬로를 뛰었는데 1만 킬로 뛴 차 지금 상당히 조용합니다. 이 흡음재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거죠. 핸들 리모컨 이렇게 있고 핸들 리모컨 에어백 장착되어 있고요. 주차 브레이크는 풋 파킹 브레이크입니다. 이렇게 밟고 근데 요즘 차들은 이렇게 밟으면은 다시 밟아서 나와야 되잖아요. 얘는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. 기아를 뒤에다가 두잖아요. 밟아요. 안 돼요. 안 돼. 기어를 파킹 모드에서만 해야지 되더라고요. 이렇게 밟고.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기어 모드를 드라이브로 바꿔볼게요. 그러면 튀어나와요. 이렇게 밟고 기어를 짠! 상당히 신기해요. 메모리 시트까지 있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찍을 수 없는데 메모리 시트가 있다면은 전동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 고급차의 상징 우드 그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뭐야 잠깐만요. 오토라이트까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토라이트까지 있습니다. 와, 이 시대에 오토라이트라니 정말 있을 건 다 있네요. 고급차긴 고급차다. 오토, 그 옆에 안개등, 스포츠 모드, DC랑 ABS 경고등은 차가 오래돼서 그냥 뜨는 걸로 보이고요. 이 차량의 후속 모델로 그랜저 TG가 나왔을 때도 이 그랜저 XG가 바로 단종되지 않고 조금 더 생산을 이어나갔었는데요. 그만큼 이 그랜저 XG가 잘 나온 차라는 걸 입증하죠. 지금 이 차도 30만 킬로가 넘었는데요. 물론 20년 된 차라서 막 그렇게 정숙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0년이 됐고 31만 킬로를 탔음에도 이 정도면 상당히 정숙하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랜저 XG 같은 경우는 참 할 말이 많은데 무려 전 라인업에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500cc고 그 밑으로 2000cc가 있고 위로 3000cc가 있는데요. 2000cc에도 무려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역시 6기통은 6기통인 것 같아요. 차가 밟으면 쭉쭉 잘 나갑니다. 역시 6기통 감성이 나옵니다. 엔진도 전부 다 6기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모두 똑같은 엔진은 아니고 이게 3000cc는 시그마 엔진이고 2500cc는 델타 엔진이고 델타 엔진은 현대차에서 이제 독자 개발한 엔진이거든요. 그리고 현대차에서 타우 엔진까지 만들었고 옆에 보는 이 트럭에 들어가는 엔진이 파워텍 엔진이라는 건데 파워텍 엔진도 현대차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. 그 미쓰비시에서 엔진이랑 차체 받아오는 회사가 저런 큰 트럭에 들어가는 엔진, 차체 다 직접 개발을 하게 된 거죠. 정말 장국의 발전이거든요. 요즘 그랜저는 4기통부터 시작해요. 2500cc 엔진이 4기통이거든요.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물론 엔진이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현대차에서 처음으로 만든 엔진이잖아요. 현대차에서 처음 만든 엔진이고 신경 써서 이 그랜저 XG에 탑재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랜저가 성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언젠가 한번 이제 SNS에서 그런 말을 봤어요. 흉기차 왜 사냐, 차라리 일본차 사고 만다,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러면서 현대차는 뭐 발전이 없다, 맨날 똑같은 것만 돌려 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 좀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 썼어요. 현대가 옛날에 미쯔비시에서 차체랑 차량 받아와서 엔진이라든가 다 받아와서 조립만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 봐라 뭐 타우 엔진이다, 알파 엔진이다 이런 거 다 직접 만들고 방금 말씀드렸던 트럭에 들어가는 파워텍 엔진까지 다 직접 만드는데 뭐 돌려막기 하냐고. 현대차는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아요. 물론 욕먹을 짓을 좀 하긴 하지만 아 맞아, 그랜저 XG가 그것도 있어요. 과거 모델들은 미쯔비시 거 가져오느라 수출을 못 보냈는데 그랜저 XG는 수출이 나갔어요. 이때부터 아제라라는 이름이 생겼죠. 이 아제라는 이름으로 미국이라던가 해외로도 나갔고요. 그리고 일본에는 XG300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. 그랜저 XG 할 때 XG, 3000cc 할 때 300
왜 300인지 모르겠지만 XG 3500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수출이 나갔고 일본에서는 이 차를 택시로도 쓰기로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XG 모델하고 다음 TG 모델까지 일본에서 생각보다 택시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. 물론 막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택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택시 기사님들은 그게 있어요. 택시가 그만큼 오래 타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랜저 XG를 그만큼 택시로 많이 쓰였다는 거는 이 차는 내구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랜저 TG가 나오고 XG 같이 병행 생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XG가 특이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현대차에서 아산 공장을 건설하고 나서 첫 생산을 시작한 차도 이 그랜저 XG입니다. 그랜저 XG가 여러모로 현대차한테 의미가 큰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. 실제 개발진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다른 분들도 그 차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지금 길거리에만 봐도 현대차가 엄청 많잖아요. 여기 지금 눈길이거든요. 차 지금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요. 눈길에서 계속 미끄러져요. 힘들다. 여러분 그래서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중요한 겁니다. 제가 그랜저 XG가 1998년도에 출시가 됐다 했잖아요. 지금 타고 있는 이 뉴 그랜저 XG가 2002년도에 나왔어요. 이 2002년도 뉴 그랜저 XG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? 맞아요. 월드컵이 있었죠.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왔 4강 신화까지 있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대표팀한테 이 뉴 그랜저 XG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. 야, 그랜저 정말 좋다. 봐봐라. 약간 그런 건가? 정말 핫했던 그 시기에 나온 차입니다. 근데 이렇게 20년이 된 지금까지도 팔팔합니다.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20년 전 차가 유그랜저, 엘란트라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실제 20년 전 차량이 이거예요. 그랜저 XG.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거예요. 옛날에 20년 된 차 보면은 와, 저 차를 아직까지도 사네. 와, 대박이다. 막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요즘 이런 거 20년 된 차 그랜저 XG 20년 됐다고 하면은 이게 벌써 20년이야? 이런 말부터 나오잖아요.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고 차들이 좋아졌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? 점점 갈수록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믿어도 되는 거겠죠? 길이 다 얼었어요. 헛바퀴 돌고 난리 났어요. 다행이다, 길이 있다. 이게 후방 카메라는 없네. 그건 좀 아쉽다. 차에 뒤에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없네. 아쉽다. 조심해. 빵빵이 들려요? 엄청 무서워요. 그리고 이 그랜저 XG를 좀 알아봤는데 이 차량이 현대차의 미국에서의 이미지에서도 상당히 개선시켜줬다고 합니다. 이 그랜저 나오기 전에 현대차에서 아마 엑셀 이런 것 때문에 공역을 엄청 치렀을 거예요. 근데 그랜저 XG가 나오면서 현대차는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랜저 XG에서 뉴 그랜저 XG로 넘어갈 때 조금 달라진 디자인에 대해서 미국 딜러분들이 좀 탐탁치 않았다고 하는데 현대차에서 최대한 그쪽 미국 실정에 맞게 개발을 해서 다시 보내줬다는 일화도 있어요. 이거는 진짜인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그리고 이 차량부터 JBL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차량에는 JBL 스피커가 적용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저희가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10,000원만 주유하고 출발을 했는데 물론 가까운 일산에서 출발하긴 했습니다. 현재 파주고요. 파주긴 했는데 달리면서 한 20km 달린 것 같은데 20km밖에 안 달려서 그런가? 기름 게이지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. 좋아. 버튼 누르면서 한번 밟아볼게요. 이 차들은 이제 나가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한 차량이고 아주 잘 사요. 좀 유명하고 아주 잘 멈춥니다. 차량을 타면 탈수록 브레이크 패드라는 게 수명이 닳기 마련인데요. 이런 걸 모르고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브레이크에서 이제 킥 소리가 난다면 브레이크를 한 번씩은 꼭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. 필수. 그건 무조건 정비소 가서 브레이크 봐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차 안에서요 사고 나는 겁니다. 안 멈춥니다. 오늘 묵직하다. 얼마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악셀레이터를 밟는 게 묵직하네요. 이 차 타고 또 제 차 타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. 폐차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저는 해피폐차의 김동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